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춤을 들어갈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10청간 했고, 청간에서 생극지화도 했고, 이제 지지로 합도 다 했고, 형살도 했고, 이제 춤을 할 거예요. 지지는 이제 12지지가 있잖아요. 12지지가. 그래서 우리가 합을 할 때도 지지의 합에서 6합이 있었어요. 그거랑 똑같이 지지가 12지지기 때문에 지지끼리 서로 충을 하는데 그게 6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 우리 6합 할 때 한번 그렸었죠? 네. 여기가 충, 1, 7, 4, 네.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끼리 서로 충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쪽이 서쪽이고, 그쵸? 묘유충을 하고, 좌우충을 하고, 그리고 충미충을 하고, 사해도 충을 하겠죠? 이렇게 진술충하고, 인신충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것들끼리 충을 하는 게 이게 육충이에요. 써보면, 인신이 충을 하고요. 인신이 충을 하죠. 사해가 충을 하고, 그 다음에 묘유충 하고요. 그 다음에 좌우충도 하고, 진술충 하죠. 충미충도 해요.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6충을 하는데, 6개의 충을 하는데, 이 중에서 사해충하고 인신충은 생지의 충이죠. 생지의 충. 그리고 묘유충하고 좌우충은 왕지의 충이에요. 그리고 진술충하고 충미충은 묘지의 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충은 이렇게 서로 반대의 기운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계절도 서로 반대의 계절끼리 부딪혀서 그 계절의 세력을 비워내고 깨워낸다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충자를 우리가 빌충자를 써요. 기운을 비워낸다고 해서. 그래서 충의 작용은 변화, 그쵸? 그러니까 이별.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개해 일주도 잠깐 봤는데 사화가 들어와서 일지를 사해 충하잖아요. 그런 변화, 뭐 이별, 뭐 어떤 기운의 깨짐 이런 것들을 이동 같은 것도 얘기하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충의 효과인데, 그런 것들이 충의 효과인데, 그 중에서 좀 조금 세세하게 생지충은 어떤 거고, 왕지충은 어떤 거고, 묘지충은 어떤 건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오늘은. 생지가 우리가 그때 그 삼합도 공부했잖아요. 삼합도. 그래서 운동이 목운동이 있고 화운동이 있고 금운동, 수운동이 있어서 목운동은 해묘미 운동을 했었죠. 화운동은 인호술 운동을 했고요. 금운동은 사유축, 수운동은 신자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사생지, 사왕지, 사묘지까지 우리가 이름 붙였었잖아요. 인신사에는 우리가 12운성은 이제 다음에 볼 거지만 새로 생기는 기운이죠. 새로 지금 막 생기는 기운. 왕지가 아니고 생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왕지처럼 어떤 기운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지금 막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약할 수도 있고 미흡할 수도 있고 어떤 단계의 시작에서 오는 충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에서 이제 충을 당했다. 그럼 시작하려고 했는데 좌절했어요. 이렇게도 되겠죠. 때로는 인호술로 가려고 했는데 신자진이 와서 신자진으로 갔어요. 이렇게 되면 목을 만들려고 했다가 수를 만드는 거겠죠. 그럼 목표를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충에 들어가요. 그것도 이제 생지충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신금이 들어가서 충을 했다. 그러면 임묘진이 깨지고 신자진으로 갈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가 목표가 재설정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근데 지금 이렇게 충이 왔을 때 제일 조금 심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다른 경우도 심란하겠지만 도식일 경우에. 왜냐하면 식신으로 뭔가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인성이 딱 와가지고 충을 하면 이게 딱 좌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조금 심각한, 내상이 좀 있는 충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민일주인데 병신년이 한 번 있었어요. 2016년에. 그래서 이렇게 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식신이었고 이게 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지충은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지로 충이 왔으니까 일지충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동을. 근데 제가 식신을 편인으로 충당해서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동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지 아까 준비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준비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이동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신충을 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살면서 제일 마음이 다쳤을 때였어요. 사실은 이 인목이 다쳤을 때가. 제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만큼 속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인목 같은 경우에는 또 열이 내잖아요. 보면은 저희가 아까 생지충 얘기도 했지만, 생지 얘기도 했지만, 생지가 지금 생겨나는 기운인데 그 생지 중에서 제일 생지가 어떤 걸까요? 이게 인목이겠죠. 목이죠. 아까 목, 화, 금, 수 중에서 사실은 목이, 인목이 생지 중에서 진짜 생지잖아요. 얘가 다치면 좀 힘들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뭐가 뭐 건강으로 올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힘들 때에도 이런 충은 조금 아프다. 그래서 이제 운에서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운에서 인목이 바로 다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임수라고 한다면 식신이 바로 다치는 거죠. 이렇게 사주 안에 인신충으로 있을 때 인목이 있는데 옆에 바로 이렇게 금이 있잖아요. 이런 사주들은 약간 소심해져요. 조금 두려움도 있고 그런 상황도 되고, 요런 사주가 됐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편인이잖아요. 이게 식신이고 월지에 있는 편인이 내 식신을 치는 거죠. 엄마의 뜻대로 따르라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겠죠. 이런 식으로도 옵니다. 만약에 요 시기에 그쵸? 병신년이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저한테 만약에 무신년으로 왔다면, 이건 2028년인가요? 무신년으로 왔다면 요거는 임수한테 편관이죠. 임수한테 요거는 편인이고 장생이죠. 그래서 나를 식신을 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뭐 재밌게 해석하자면 남자가 와서 너 장생 시켜줄게, 얼마면 되겠니? 하는 거겠죠. 일하지 말아라. 그렇게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인신충 같은 경우는 인신충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일지충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렇게 아가씨인 경우에, 미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누가 들어오기도 해요. 내가 지금 싱글이면. 근데 내가 싱글이 아니고 짝이 있어. 아가씨인 경우에. 물론 이제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럴 때는
아가씨라면 충으로 얘가 바뀌기도 해요. 다른 애를 만날 수도 있겠죠. 내가 원래 인목 같은 남자 만나다가 신금 같은 남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럼 배우자의 움직임이겠죠. 바뀜. 근데 그게 아니야. 배우자도 안 움직였고 저도 별일 없어요. 선생님 저 아무 일도 없는데요. 그런데 인신충이라던가 이런 충적인 일이 왔다. 그러면 목은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죠. 목에 대해서. 목은 건강으로 간이에요. 팔다리입니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인신충으로 만약에 이게 세운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간도 조심해야 될 수 있고, 세운으로 왔을 때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팔다리가 다칠 수도 있는데 왜 다치냐면 인신충이니까 역마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인신충 먼저 보자면 이 인목이 목이죠. 요거는 금이에요. 그러면 목과 금의 충이거든요. 목과 금의 충.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과 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특히 인목은 이제 막 생겨나는 건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신금이 와서 탁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작도 하기 전에 딱 좌절되는 그런 것들도 생길 거고, 조금 다르게 보자면 요거는 인목이니까 새로 생겨나는 세대, 그쵸? 새로운 생각일 수도 있고, 신금은 이미 오래된 생각, 굳혀진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것들에 부딪힘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세대와 구세대의 부딪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간목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겨나고 발전하고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조금 더 진보적인 건데, 신금은 좀 유지하려고 하는 금의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거죠. 그러면 진보와 보수의 부딪힘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사주 안에 있으면 계속 생지가 바뀌기 때문에 되게 생지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신 공부도 했잖아요. 생지는 되게 역동적이고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 인호술 공부하다가 신자진 공부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계속 바뀌기도 되게 많이 바뀌어요. 이런 충은.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사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도 있겠지만 운에서 뭐 진토 같은 게 들어왔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신자진도 해주고 인묘진도 해주고 인신충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거 있죠. 발레리나와 비보이 아시죠? 네. 완전히 좀 다른 파트잖아요. 발레리나는 조금 오래되고 클래식한 거고 비보이는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접목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 사주에 이렇게 같이 있거나 내지는 이런 형상을 갖고 있을 때 얘를 합해주는 게 들어오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인모 지울게요. 만약에 사주에 인목이 있을 때 우리가 아까 신금이 들어오면 그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신금이 있을 때 이렇게 인목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도 조금 다르게 얘기하자면 뭐 클래식을 연주하는 사람이다, 내가 성악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인목이 들어와서 조금 새로워졌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기운이 들어온다면 뭐 클래식을 하는데 뭐 그쵸, 무슨 밴드하고 같이 콜라보를 한다거나, 우리 가끔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변화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충은 변화이거든요. 변화이긴 한데 이게 어떤 변화이냐에 따라서 충은 굉장히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동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제 이제 아는 사주 중에서 하나도 여기가 정축일주고 여기가 신금이고 요런 사주가 하나 있거든요.
요렇게 돼 있는 사주가.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인신충이 여기 사주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단 금의 기운이 엄청 강하죠. 신유술도 하고 사유축도 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냐고 하셨잖아요. 이분은 직업성이 사무직이긴 한데 무역업을 하세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몸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뭐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사해충보다는 인신충이 아까 목금의 충이었잖아요. 그러면 수화는 우리가 선생님 맨날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수가 있을 때 화가 와서 목이 생긴다고 하셨죠. 이게 금이 생기고 목금은 이게 인간사에 관련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금이. 왜 놀라시죠? 그래서 이분도 여기가 금이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인목 하나 있고 아까 제가 금이 셀 때 목이 특히 인목 같은 게 있으면 약간 소심하거나 겁이 있거나 이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생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되게 좀 조심스러우신 분이에요. 되게 많이. 장생이면 좀 까불까불한 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싹 섣불리 이렇게 뭘 안 하세요. 조금 약간 이렇게 차분하신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목욕이고 이거 장생이어서 그렇죠. 그런 기운들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묘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여기가 금극이 여기 유축으로 얘도 금이잖아요. 신유술로 얘도 금이고 그럼 방합과 삼합으로 금이 너무 큰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인목을 계속 자극하니까 그런 상황도 생겼다. 그래서 이게 인신충이고 충이 또 우리가 생지가 인신충이 있고 사해충이 있었잖아요. 사해충. 사해충도 아까 요것도 하죠. 이거는 수예요. 사화는 육양이에요. 그쵸? 해수는 육음이에요. 얘네들은 정말로 음양이 부딪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해가 사주 안에 있거나 하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에 관련돼 있기가 쉽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좀 있겠죠. 여기도 사해충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죠? 네. 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주적으로 수가 있고 화가 있고 이렇게 그룹으로 있어도 감정에 좀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좀 심각해지면 감정의 기복이 심각해지면 우리가 원래 사주에 아까 수가 엄청 많고 운에서도 다 금수로 흐른다 이러면 우리가 수가 뭐였어요? 이렇게 어둡고 응축되고 뭐 죽음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그런 기분이 이렇게 다운될 텐데 수가 있고 화가 있어서 얘가 계속 들쑥날쑥하면 그 사람은 이게 심해진다면 조울증 같은 거겠죠. 좋을 때는 확 좋고 안 좋을 때는 확 안 좋고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수일간인데 뭐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수일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화가 왔잖아요. 그쵸? 사화가 왔는데 여기가 만약에 사화나 오화가 있는 상황에서 사화가 더 온다면 이제 임계수 같은 경우에는 금전운은 되게 좋아지는데 수니까 아래 너무 화가 많아서 내가 좀 약해질 일들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까 그분도 그랬지만 만약에 연지 같은 거 특히 올해 같은 때는 을사년이 됐기 때문에 돼지띠들은 다 사해충을 했겠죠. 모두 다. 개는 일지도 조금 있다가 해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되면은 연지로 이게 지금 사해충을 했잖아요. 모두 다 모든 돼지띠들이 다 사해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연지는 그거잖아요. 내 본성 같은 거잖아요. 거기에 정신적으로 뭔가 충이 됐다. 그러면은 조금 어떤 순간순간에는 조금 심란함들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있어요.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모든 생지충들은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게 꼭 예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인목이 있을 때
신금이 와서 인신충을 할 거잖아요. 그럼 신금 바로 전이 미토예요. 그쵸? 그리고 유금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흐르죠. 미, 신, 유. 그럼 만약에 신금이 있을 때 인목이 온다면 축, 인, 묘로 흐르겠죠. 항상. 그리고 여기 해수죠. 해수가 있을 때 사화가 온다면 진, 사, 오로 흐르죠. 그러면 사화가 있을 때 해수가 온다면 술, 해, 자로 흘러요. 요거는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도가 지나가니까. 그러면 요 인신사의 충은 요렇게 충이 오기 전에 항상 이런 상황이 생겨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 미토가 임묘시킨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계절이 자라나는 기운들이 끝나는 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임묘되는 게 간목과 계수죠. 그러면 인신충을 당하기 전에 인목은 항상 임묘되어 있던 상황이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축토에 임묘되는 게 이게 경금, 기토, 정화거든요. 그러면은 이 신금이 경금이잖아요, 천간으로. 그러면 여기에 임묘되겠죠. 그러면 신금도 인신충을 당하기 전에 항상 임묘됐던 상황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해수도 사화를 만나기 전에 진년을 지났거든요. 그럼 여기에 임묘됐었겠죠, 임수가. 그러면 사화는 어때요? 요 술토에 병화가 임묘되고 그 다음에 사해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생지의 충은 항상 충을 하기 전에 답답한 상황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한 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 연지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심란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진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연지가 임묘됐었을 상황, 진의 원진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 있었고 올해 충까지 오니까 조금 정신적으로 약간 마음이 심란한 것들도 생길 수 있다. 연지충일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게 연지충이 대운으로 오잖아요. 연지가 조상짤이잖아요. 대운으로 오면 이장도 해요. 묘지를.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연지충이다. 그럼 여기는 나라짤이잖아요. 이동 같은 것도 하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해외여행도 올해는 많이 가시겠죠. 그리고 연지가 내 기본이라고 되어 있어서 연지가 충을 하면 이사도 가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있다.